제17장 정화총성 11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장 정화총성 11화. 연회장 4명의 무사는 주위의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며 주위를 훑었고 그런 중에 두일한 자가 말한다. 어라? 정말이네. 이 보게들 누가 어제 솔잎으로 만든 개떡 만들어 먹었나? 아니, 나는 아닌데. 철구, 자네 혹시 어제 솔잎으로 만든 떡을 만들어 먹었나? 아니, 응? 그러고 보니 솔향기가 나는데 에이 뒷산에 소나무 들에 많이 자라고 있고 솔향기라면 아무래도 미풍에 의해 그곳에서 냄새가 묻어온 것이겠지. 한 무사가 말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 무사의 말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다만 처음에 말을 한 무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구나. 분명히 나의 뺨을 쓰다듬고 누군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그는 머리를 긁으며 자신의 체험이 너무도 신기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왠지 모를 불안으로 몸이 오싹하기도 했으니 그렇다. 이거는 연회장 정문을 지나며 장난기가 돌아서 4명의 무사 중에 조금 얼빵하게 생긴 녀석의 얼굴을 쓰다듬고 지나간 것이다. 그는 너무도 호련히 이청화 총성의 경내를 오갔고 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도깨비와 같이 신묘막측하였다. 이건의 이동으로 어느 사람 하나 이를 감지하고 이건을 잡아내지 못하였다. 아무튼 이건은 정문을 지나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의 연회장을 둘러보았으니 또한 단상 위에 임시로 마련한 간이 침상에 사마이가 누워있고 주위로 10여 명의 요원대 강시들이 둘러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이화문과 3명의 사형제, 즉 정화호행 검수 중에 4사람이 있었다. 역시 노총관과 다른 10여 명의 정화총성 간부들도 보였으니 녀석들 아무래도 군주가 염려되었겠지. 제국의 환술 제왕자 맥술에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총관이란 노인은 얼굴에 땀이 뱄다. 지금은 여름도 아니었고 이곳 연회장은 덥지 않았으며 오히려 각대문과 같은 창문은 모두 열어져 있어서 밤 기온으로 인해 제법 쌀쌀하기까지 했다. 대총관님, 군주는 대체 어떤 수법으로 당한 것입니까? 정화호행수 중의 대형이여 이곳 정화총성의 대총사 이화문이 나서서 총관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지금 노 총관은 얼굴에 구슬땀을 흘리며 그는 군주를 진맥하고 있었다. 도무지. 노 총관 사마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군주의 상태와 수법에 대해 오리무중의 표정으로 이화문에게 대답한다. 노 총관께서는 과거 중원 제일 신이인 화타나 편작과 같은 반열에 이르는 분이시거늘 그래서 마해진천이라는 벼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 총관께서 죽은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으면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데 노 총관께서 이를 모르시면 과연 누가 군주의 증상을 안단 말인가요? 이화문은 사마천에게 말하며 미간에 고립했다. 자네는 나는 사실 인체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뿐이지. 지금처럼 중원 무공의 상쾌에 벗어나는 군주께서 당하신 수법이 무공인지 무술인지 술법인지조차 모르겠네. 대형, 아니 대총사님, 군주께서 언제 원상태로 돌아올지 모르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부대인 혁종인을 반드시 생포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다. 우리 정화총성의 모든 무력단과 총사 직속의 근위대가 정화총성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지. 그나저나 혁종인의 무공이 상당한 것 같구나. 정화총성의 오행검자인 검수들은 심각한 얼굴을 하였고 노 총관은 자신의 무능력에 통감하는지 얼굴에 심각한 내 천자를 그리고 있었으니 이때 어머, 제 몸이 다시 기능하는 것 같아요. 사마에 정화요혈성인 연해군주라는 여인은 손가락을 하나 둘 움직이더니 두 다리를 천천히 쭉 뻗었다. 이건의 제왕제 맥술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다. 사마에는 이제 자리에 앉아 약 1시즌 동안 굳었던 몸을 점검하려는 듯이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내며 기지개를 켠다. 군주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호호호호, 별다른 증상은 없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군주님께서 무탈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총관님과 대총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건이라는 놈을 잡아볼까요? 네? 이건이라면?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군요. 오늘 이곳에서 연회에 참석한 녀석은 우리가 잡아먹을 지부대인 혁종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의 말을 들었던 이화문은 자기 손을 들어서 새끼손가락으로 자기 귀를 팠다. 이화인은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숙적 중화전장의 수석 공봉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마에는 대총사 이화문의 얼굴을 보며 매우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지금 사마에의 미소는 천하 남자들의 방심을 무너뜨리기 충분한 매우 유혹적인 미소였으니, 하지만 정화요일성의 미소는 음부 아수라의 유혹과도 같았는데 지금 같이 있는 자들은 이 악마의 미소에 모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헉! 군주의 미소는 천상의 선녀도 감히 따를 수 없는 고금 제일미의 신성한 미소구나. 오행검수 중 둘째는 넋을 놓고 침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정화총성의 다른 남자 무사들도 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네, 확실합니다. 과거 중원전장이 무너지기 전에 수석공봉이었던 이르견의 이건이란 자였어요. 그 자의 신비로운 능력에 의해 내가 힘 한 번 못 쓰고 제압되었는데 그의 능력은 중원의 무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허허, 군주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이라 연구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는 연구 대상이에요. 노 총관님, 녀석을 꼭 사로잡아서 그의 능력을 빼앗거나 우리의 충견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제압할 수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죽여야 해요. 뿌드득! 사마에는 살인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를 갈았다. 이때 장중에는 육합전성의 웃음이 울렸으니 으하하, 으하하.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의 향방을 찾고자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우왕좌왕하였다. 으하하, 으하. 웬 놈이냐? 속히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라. 이화문은 내공력을 동원하여 우렁차게 외쳤고 그의 외침은 꼭 불문의 사자우 신공과도 같이 울렸다. 다만 불문의 사자우 신공은 전기를 담고 있는 정파의 온기가 있고 지금 이화문의 외침에는 사기와 마귀 등으로 혼탁한 소리였으니 어머, 쿵! 아니, 해영 군주! 이를 갈며 되게 야릇한 미소를 지었던 사마에는 다시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렸고 정화총성의 노총관은 그녀에게 다가가 급히 사마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노총관께서는 제 몸을 흔들지 마세요. 저는 또다시 제압되었어요. 제 몸을 자꾸 흔드시면 저는 매우 고통스럽네요. 아, 군주, 알겠습니다. 사마에는 또다시 제맥술로 제압되었고 그녀는 말도 할 수 없어서 전음으로 사마천에게 말했다. 사마천은 매우 당황했고 정화호 행수들도 군주가 쓰러진 일로 매우 경황이 없었다. 이놈, 당장 나서라. 나는 내 놈이 중원전장의 이르견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하하, 하하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몸을 숨길 필요는 없겠지. 화문아, 화문아, 스르르르르르르. 이거는 호련이 나타나 이화문의 전방 15장 정도 되는 탁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신비로운 미소로 이화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때 휙휙휙휙 슈슈슈슈. 이화문은 이건의 등장과 동시에 자신의 검을 쏘아냈고 이 검은 이화문의 공력에 의하여 조종되어 이건에게 회전하며 날아갔다. 그리고 이건은 칼에 맞는 순간 자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여전한 자리에 나타났다. 허허, 지금 이화문의 공격은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이기어검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맞는 이건은 이영환이로 맞불을 놓았다. 휙휙휙 슈스슈스삭. 이화문의 공격이 이건 앞에 무의미한 공격이었고 이를 직시한 후 화문은 손을 당겼으며 이제 검은 이화문에게 돌아와 그는 손을 내밀어 검을 잡아챘다. 이영환이를. 이화문은 검을 잡고 이건을 노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대총사, 저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대형의 이기어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입니까? 제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저놈은 분명히 이영환이의 신법을 애들 장난처럼 펼치니 말입니다. 이화문의 옆에 있었던 정화호 행수의 둘째 정혜승이 다급하게 물으며 화문의 답을 기다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